자, 원소부터 볼게요. 10페이지고요. 원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거고요. 원자, 분자 이런 걸 떠나서 물질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에 대해서 고대 이제 예전에 학자들이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사람이 네 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 시대의 탈레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보일, 그리고 라부아지에 해서 네 분만 외우시면 되고요. 탈레스 같은 경우는 물이 근원이다 해서 1원소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물, 불, 흙, 공기에다가 여러 가지 추가로 해서 차가움이나 따뜻함, 건조함, 습함 이런 것들 조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4원소설이 되겠고요. 보일 같은 경우는 이제 17세기에 최초로 원소설을 주장했었고, 이제 라부아제가 18세기에 원소설을 증명하는 실험을 했죠. 물분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증명을 했었고요. 물이 분해돼서 산소와 수소가 된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물은 원소가 아니고 더 쪼개질 수 있는 산소와 수소 같은 원소들이 있다라는 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물분해 실험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라부아제 같은 경우는 뜨거운 주철관에다가 물을 부어서 산소와 수소로 이제 분해를 시켰고요. 현대에서는 전기 분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극하고 음극에 산소와 수소가 어떻게 모이는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극에는 산소가 모이고, 산소가 이제 음이온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모이고, 그리고 산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향불을 갖다 댄다고 그랬죠. 향불을 갖다 대면은 산소가 불을 키우는 성질이 있으니까 향불이 커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음극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가 포집되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퍽 하는 소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터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성냥불을 갖다 대면 퍽 하고 터져요. 그래서 여기는 산소가 있구나, 여기는 수소가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시고요. 이번에 그래서 원소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했고, 쪼개지지 않는 최종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현대에서는 원소도 더 쪼갤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제 어쨌건 지금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소를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 그랬는데, 금속이 한 100여 가지 정도 되고요. 한 22가지 정도가 비금속 원소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여러 가지 원소에 이용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원소들 중에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한 가지 성질만 외우자 그랬잖아요. 수소 같은 경우는 폭발성이 있고 가볍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이용된다는 거. 그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호흡에 사용되고, 그다음에 불을 키우는 연소에 사용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에 지각이 굉장히 많고 단단하기 때문에 건축 재료로 쓴다고 했죠.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나 물과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광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서 장신구로 이용되는 걸 잘 아실 거고, 헬륨 같은 경우는 가볍고 안정적이에요. 반응성이 없어요. 수소와랑 다르게 산소랑 물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폭발성이 없어. 그러니까 비행선이라든지 풍선 같은 데들 요즘에는 충전재로 많이 사용하겠죠. 가벼우니까. 구리 같은 경우는 전기를 잘 통하는 전기 전도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이제 구리는 전선에 많이 이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밖에도 규소 같은 경우는 우리 모래 성분이기 때문에 모래에서 유리라든지 반도체, 실리콘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질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반응성이 없고 공기의 대부분 80% 정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물 보관하는 충전 재료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잘 알겠지만 가볍고 튼튼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되고요. 알루미늄 홀 같은 거 사용되죠. 그런 것들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12페이지 간단하게 보시면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3가지를 배우는데, 지금 여기서는 불꽃 반응이랑 스펙트럼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온을 배운 다음에 이온의 앙금 반응, 이 3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이제 불꽃 반응이고, 불꽃 반응 같은 경우는 일부 금속 원소들에 한해서고요. 10여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외울 거는 책에 있는 한 7가지 정도니까 금세 외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꽃 반응 같은 경우는 쉽고 간단하긴 하지만
불꽃색들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리튬, 스트론튬 이런 것들은 빨간색이잖아요. 그치? 이런 것도 구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개발되다기보다는 발견해낸 게 이제 스펙트럼 분석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밑에 나오니까 이따 볼게요. 그래서 불꽃 반응 같은 경우는 일부 금속 원소에 한해서고요. 비금속 원소라든지 대부분의 금속 원소가 100여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금속 원소들은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금속 원소나 원소의 가루를 불꽃에 넣었을 때 특유의 색깔이 나타나는 거고요. 색깔 7가지 밑에 있는 거 볼게요. 리튬은 빨간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나트륨은 노란색, 그다음에 칼륨은 보라색, 구리는 청록색, 칼슘은 주황색, 바륨은 황록색 이렇게 외울 수 있다고 그랬고요. 여러 가지 색, 많지 않으니까 금세 외울 수 있는데 나트륨 같은 경우 노란색 잘 외워두시고 구리 청록색 꼭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칼륨하고 칼슘이 헷갈리거든요.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인데 보륨, 주슘 이런 식으로 좀 줄임말로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꽃 반응 같은 경우는 일부 금속만 원소만 알 수 있으니까 대부분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하나 더, 또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금속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스펙트럼 분석을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빛을 분광기에다 볼 때 분광기로 여러 가지 빛을 봤을 때 연속적인 세 개의 띠가 나타나는 거를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스펙트럼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여러분들이 분광기라든지 프리즘 같은 걸로 빛을 봤을 때 빛이 꺾이면서 무지빛이 나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쭉 해서 연속적인 세 개의 띠가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이건 햇빛이나 이런 이제 형광등 같은 걸 봤을 때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파트에서는 해당되지 않아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햇빛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리는 옆에 있는 이제 선 스펙트럼인데 불꽃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도 해요. 이제 왜냐면 연속 스펙트럼 여러 가지 색이 쭉 연속적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불연속 스펙트럼은 선이 딱 하나만 나타나요. 한두 개씩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불연속하다. 그리고 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속 물질의 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불꽃을 이제 분광기로 관찰했을 때 스펙트럼에 이제 한 줄, 몇 줄씩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책을 보시면 이제 지금 나트륨의 선 스펙트럼 해가지고 가운데쯤에 노란색으로 나와 있죠. 각각의 색깔들마다 그 위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요, 물질 X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와 있는데 왼쪽이 보라색 영역이에요. 보라색부터 파란색, 빨주노초 파남보 할 때 이렇게 거꾸로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보라색 이렇게 돼 있고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순서로 이제 무지개 쪽으로 쭉 나야 되겠죠. 왼쪽이 파장이 짧은 쪽이고 에너지가 센 쪽이에요. 그리고 자외선 영역이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낮은 적외선 영역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곳은 이제 보라색이나 파란색 계열을 띠고요. 온도가 낮은 쪽은 이제 빨간색 계열 쪽을 띠게 돼요. 나중에 볼 텐데, 그래서 각각의 색깔들마다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은 노란색이니까 가운데서 조금 이제 오른쪽으로 치우친 부분이고, 리튬이나 스트론튬처럼 빨간색 애들은 이제 오른쪽이 치우쳐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색깔도 컬러로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보라색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칼륨 같은 애들은 이제 왼쪽에 나타날 거고요. 초록색이나 이런 애들은 가운데 나타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보고 대충 어느 정도의 위치에 어떤 색깔의 선이 있다. 그러면은 그 원소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튬과 스트론튬에 한해서 보시면요, 이번에 선 스펙트럼의 특징을 보실 때 리튬은 이제 오른쪽에서 줄이 한 줄 나와 있잖아요.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두 줄이 나와 있지, 두 줄인지 세 줄인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원소들마다 색깔과 여러 가지 띠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불꽃 반응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금속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뒤쪽을 넘어가시면 물의 전기 분해해서 실험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원소의 불꽃 반응에서 도가니에 집어넣어서 불꽃 반응하는 거랑, 그 다음에 니크롬선에 묻혀서 하는 반응들 있었죠. 네,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넘겨주세요. 이제 원자와 분자 들어갈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할 게 많고, 뒤쪽에 전류로 들어가기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한번 같이
같이 해볼게요. 원자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원소 같은 경우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자 같은 경우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자를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 단위가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 해 놓으세요. 원자들이 합쳐져가지고 우리는 이제 분자를 배울 거고요. 분자들이 쪼개지면 이제 뒷다음에 이온이 돼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돼요. 양은 플러스고 당연히 음이온은 마이너스죠. 요게 이제 뭐 결합이 돼서 뭐 이온 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합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쪼개지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이 다음에서 배울 거고요. 어쨌건 우리는 이제 원자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원자는 분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원자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원자는 가운데 커다란 이제 공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운데 양전하로 된 원자 핵이 존재해요. 그리고 원자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고요. 원자 핵의 양전하, 양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수소부터 수소, 헬륨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수, 해, 리, 배, 붕탄, 질산, 푸, 네 이런 식으로 쭉 나가거든요. 원자들이 원자 번호가 딱 정해져 있고 쭉 나열되는데 양성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개씩 추가될 때마다 원자 번호가 추가되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볼 거고 어쨌건 그 개수에 따라서 전자가 또 같이 늘어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요. 그 전에 원자 핵이 뭔지 한번 볼게요. 원자 핵은 양전하를 띈다 돼 있죠.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신다면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그래서 원자 핵은 가운데 중심에 있고 원자 핵은 양전하를 띈다. 플러스를 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요. 그 밑에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돼 있는데 거기다가 밑줄에 넣으세요. 얼핏 보기에는 전자도 약간 커 보이고 뭐 양전하도 되게 커 보이는 것처럼 그려놨지만 사실은 전자는 먼지 같은 존재고요.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은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원자 핵 주변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진짜로 그냥 티끌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2단에서 보겠지만 어떤 충돌이나 마찰했을 때 전자는 도망가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전자 같은 경우는요 음전하를 띈다 되어 있는데 음전하에다가 이제 밑줄에 넣고요. 밑에 보시면 원자핵 주위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는 가만히 있는 존재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전자는 언제 탄생했냐면 태초에 우주가 탄생했을 때 빅뱅이 138억 년 전 정도에 생겼다고 하는데 그때 처음 생긴 게 쿼크라는 애랑 전자가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존재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원자 핵에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원자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원자의 특징인데 거기다 이제 별표 쳐놓고요.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 그래서 모든 원자마다 원자 핵에 있는 전하량과 전자가 다 달라요. 일단 밑줄에 놓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수소부터 알루미늄까지 한 13개 정도 되는 원자들의 원자 핵에 있는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다 적어볼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꼭 적어주세요. 두 번째,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되는데 거기다가 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원자는 중성이에요. 원자는 중성이었고요. 분자까지도 중성이에요. 근데 이제 분자가 쪼개지면서 전하를 띠게 되면은 뭐 플러스를 띠거나 마이너스를 띠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의 정체는 플러스를 띠느냐 마이너스를 띠느냐의 정체는 이제 바로 뒤에 이온에서 배울 텐데 전자가 부족하냐 전자가 많으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에 따라서 전하가 결정되는 거고 어쨌건 원자는 그 전에 중성이다. 그 이유는 원자 핵과 전자가 중성이 되도록 개수를 맞출 거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보시면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되어 있고 화살표 옆에 거기다 밑줄 할게요. 원자 핵의 양전하량과 전자의 총 음전하량이 같다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 밑줄 하시고 중요한 단어가 딱 하나 있는데요. 총이에요. 총.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이에요. 이따 다시 또 다 정리하겠지만 만약에 수소다.
그러면 플러스 1이에요. 양 전하량 원자핵의 양 전하량이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전하가 1개예요. 그런데 헬륨이다. 그러면은 2번이 되고 양성자가 2개가 되면서 양 전하량이 플러스 2가 돼요. 그러면은 전자도 2개가 돼요. 3번이 되면은 리튬이고 양 전하량이 플러스 3이 돼요. 양성자가 3개가 됐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전자가 3개가 돼요. 그리고 많이 하진 않을게요. 베릴륨이 되는데 4번이고 전자가 4개가 돼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중성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 가면 이제 음수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전하량 따랐을 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리튬을 할게요. 아까 전에 플러스 3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자는 3개가 들어요. 그러면은 양전하량이 원자핵의 양전하량이 플러스 3이죠. 그죠? 그리고 더하기 전자가 마이너스 1개가 3개가 들잖아요. 3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0이 되죠. 이렇게 해서 중성을 이루는 거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이제 전하량을 전하고요. 양전하량을 전하고요. 좀 말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가 정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화살표에 있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원자핵의 양전하량과 전자의 총 음전하량이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총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전자 한 개가 아니라 전자의 총 음전하량이라는 거. 그렇죠? 밑에 보시면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원자는 크기가 매우 작다는 거. 그 다음에 수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1억 개를 한 줄로 늘어놨을 때 길이가 1cm 정도니까 굉장히 작겠죠. 좀 참고하시고요.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야구장 알죠? 뭐 우리나라의 야구장이라든지 메이저리그 야구장 같은 야구장 있지? 스타디움 크기에서 여기 원자는 스타디움 크기에서 원자핵은 되게 뭐랄까 모래 한 톨 정도 되는 크기가 원자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전자는 이제 거의 붙어 있는 티끌 정도가 되겠지. 자, 밑에 네 번째는요. 원자핵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작다 돼 있고요.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 같은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형은 틀린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전자는 제자리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을 계속 돌고 있는 거거든요. 공 모양을 그냥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는 상관없어요. 어쨌건 공부를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의 빈 공간은 비어 있다. 그리고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질량이 대부분 차지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제 원자 모형을 한번 볼게요. 원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심에 원자핵을 표시하고 원자 주위에 이제 전자가 돌고 있는 식으로 모형을 이용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고 이제 수소부터 리튬, 탄소, 산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수소부터 쭉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빈 공간에 한번 적어보세요. 갔다 오면 돼요. 자, 수소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수소는 이제 H라고 쓰고요. 헬륨은 He. 요거 이제 외우셔야 되고
원자 기호 이제 분자까지도 이제 계속 요 단어부터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3학년 1학기 때 화학 반응식을 할 때 식을 만들거든요. 그거까지 이어지니까 지금부터 잘 외우셔야 돼요. 물론 이제 6학년들은 천천히 외우셔도 되겠지만 분소 수해 이배 분탄 질산 푼의 마알 쭉 이제 외우잖아요. 진짜 나트륨까지 외우잖아요. 오늘. 자,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인데요. 태초에 전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쿼크에 의해서 양성자가 만들어지고 이 양성자와들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져서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요. 그 원자 핵에 전자가 잡히면서 원자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양성자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이게 순서예요. 자연계에서 만들어진 순서거든요. 수소 다음에 헬륨이 만들어지고 헬륨이 만들어진 다음에 리튬이 만들어지고 자연계에서 만들어진 순서예요. 양성자가 한 개씩 붙으면서 어쨌건 원자 번호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번까지 쭉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쭉 이어져서 지금 현재 원자 번호는 118번까지 있어요. 원자 핵의 양 전환을 있지. 플러스 1, 플러스 2, 3, 플러스 4, 5, 플러스 6, 7, 8, 어떻게 보면 뭐 되게 반복적인 거라서 무의미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떤 경향성이 보이잖아요. 나중에 또 생각하기가 좀 쉬워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자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자 핵의 양 전하량의 개수에 맞춰서 전자 개수가 정해지고 이 전자 개수가 정해지면 전자의 총 음전하량이 정해지겠죠. 마이너스 1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합치면 결국엔 다 0이 되겠죠. 이게 뭐냐면 중성이죠. 중성. 원자의 전하는 그래서 중성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단원에서는 원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험에 여기서 뭐 대부분 다 주어지고 전자가 몇 개일까? 이거는 뭐 원자 핵의 그러니까 전자의 개수를 보여주고 원자 핵의 양전하는 얼마일까? 라는 식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도 있는데 원리는 이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걸 약간 수학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쓸 수는 있겠어요. 원자의 전하는
사적 중소. 자, 우리 이제 전화량에 대해서 조금 배웠으니까요. 오른쪽에 있는 1, 2,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원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원자 모형이고요. 1번 양전하를 띈다 돼 있는데 A가 되겠죠. 네, 원자 핵이 되겠고 2번 음전하를 띈다 돼 있는데 B가 되겠고 전자라고 해요. 3번 원자의 중심에 위치한다. 당연히 이제 A가 되겠고 4번 원자 핵 주위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전자가 되겠죠. B. 2번 원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돼 있고요.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2번 원자 핵의 양전하량이 전자의 총 음전하량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 그랬고 이 총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원자 핵의 양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다르고요. 3번 원자 모형 이렇게 돼 있고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숫자가 플러스 2라고 돼 있잖아요. 플러스 2가 양 전하량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2 그리고 전자의 개수는 맞춰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탄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6으로 돼 있으니까 전자가 마이너스 1짜리가 6개가 있겠죠.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산소는 플러스 8이니까 전자는 8개가 있을 거예요. 한번 세라를 보시고 마그네슘은 이제 여기서 봤지만 12개 빠졌구나. 미안해. 고칠게요. 나트륨이 빠졌어요. 마그네슘은 12고 플러스 12고 전자가 12개. 밀렸어요. 죄송합니다. 졸려가지고. 좀 이상하겠어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13, 13.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외우는 거 아니고 지금은 고등학교 때는 외우겠지만 지금은 중학교에서는 원자 번호라든지 원자 핵 전하량을 외우는 건 아니에요. 외우는 건 아니고 앞에 있는 그냥 대충 수소, 헬륨 이 정도 기본적인 것만 있잖아요. 이 정도에 대한 개념만 갖고 계시면 되고 주어지거든요. 숫자가 주어질 거야. 아니면 전자의 개수가 주어질 거야. 맞춰서 개념대로 찾아서 적으시면 돼요. 알겠죠? 외우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원자에 대한 간단한 개념이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게 왼쪽으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오른쪽에 플러스 강이 있죠, 날개 쪽에. 1번 볼게요. 고대 원자 개념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데모크리토스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제 입자설이라고 해가지고 최초로 입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던 학자가 있었는데요.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현대의 원자설의 맥이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턴의 원자설로 발전하였다 돼 있는데요. 돌턴은 우리가 앞전에 배우진 않았는데 원자라는 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기 때문에 원자설이라는 거는 지금 배우진 않는데요. 이 원자라는 생각을 정리하니까 원소가 있었고 원소는 그 그냥 성분이잖아요. 물질을 이루는 그냥 기본 성분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집을 만들어 건축재를 만드는데 벽돌 하나에 대한 느낌이잖아. 그런데 원자는 집을 짓는데 벽돌이 몇 개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그러니까 분자를 이루는 개념에서는 원자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에 대해서 정리한 사람은 돌턴이거든요.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쪼개어 나갈 수 있다는데요. 물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쪼개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마지막 입자가 있는 거죠. 기본 단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생각은 틀린 게 되겠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해서 뭔가를 쪼개서 없어질 때까지 쪼갤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그거는 틀린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을 이어서 돌턴의 원자설로 이어져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배우실 거고 이번에 돌턴의 원자설 거기다 밑줄만 한번 그을게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졌다 돼 있죠. 물질을 쪼개다 보면 나눌 수 없는 어떤 단위가 나온다는 걸 최초로 밝힌 사람이 돌턴이라는 사람이고요. 이게 18세기야. 이제 17세기에 보일이 원소소를 주장하고 18세기 초에 라부아제가 원소소를 증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18고를 또 이어서 18세기 보일이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어쨌건 입자라는 개념은 이제 보일에 대해서 돌턴의 원자설로 이어지고 나중에 배운다. 그리고 세 번째,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되는 현상인데요. 자, 물과 에탄올을 섞었어요. 물을 50ml 그리고 에탄올을 50ml 섞으면 원래는 100이 돼야 되잖아요. 50 더하기 50이니까 그죠? 그런데 부피가 섞여서 줄어들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물의 입자들 사이에 에탄올 입자 사이에 슈트에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공들이 있는데 거기에 작은 공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부피가 확 줄겠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물질들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증거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화살표를 보시면 전체 부피가 각 부피보다 작은 까닭은 큰 입자 사이로 작은 입자가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큰 공 사이에 작은 공이 들어갔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곡식 같은 걸 섞어 보셔도 되고요. 곡식 콩이랑 조그만 쌀이나 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섞어봐도 공간이 50, 50이어도 섞으면 확 줄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제 4번 같은 경우 원소, 원자, 분자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볼게요.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되겠고요. 원자는 물질, 그러니까 분자를 이루는 기본 재료가 되고 기본 입자가 되고요.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가 되는데 이제 분자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시면 이제 분자 한번 볼게요. 분자는 원자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이제 분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 1번 분자가 돼 있고 독립된 입자로 존재해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가 돼 있죠. 거기다 성질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지문에 성분이 나오면 원소인 거고요. 입자가 돼 있으면 원자인 거고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 그러면은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물 같은 경우는 분자거든요. 물은 H2O라고 쓰고요. H는 수소죠. 그리고 O는 산소죠. 그래서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소와 산소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소이자 원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원자들이 합쳐서 물을 만들었을 때 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는 물이라는 분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물이라는 게 쪼개지기 전 단계예요. 그죠? 얘가 쪼개지면 물이 더 이상 아니지.
수소나 산소가 되는 거지 물은 아니잖아요. 그치?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단위를 우리는 물이라고 해요. 분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자 1번 볼게요. 원자가 결합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분자 같은 경우는요. 원자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단원자 분자가 있고요. 이런 물처럼 다원자 분자가 있어요. 물 같은 경우는 수소와 산소라는 원자들로 이루어졌죠. 서로 다른 원자로 이루어진 거를 우리는 이제 다원자 분자라고 하고요. 원자들이 많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단원자 분자 같은 경우는 금 같은 거. 금은 원자 하나, 이 하나로 존재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원자, 뭐 흑연 같은 것들 있죠. 다이아몬드 같은 거. 탄소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치? 이런 것들은 원자이면서 분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원자들이 합쳐져서 한 가지 원자들이 분자를 이루는 단원자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원자들이 섞여 있는 거 다 원자 분자라는 거 그냥 명칭만 한번 알아둘게요.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요. 6번에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분자 있죠. 이게 이제 단원자 분자라는 거고요. 헬륨이나 아르곤 같은 원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분자이다. 있죠. 이런 것들도 딱 네온 같은 거, 아르곤 같은 거, 이런 것들, 탄소 같은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단원자 분자라고 하고 대부분의 근데 물질들은 원자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다 원자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2번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당연하겠죠.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분자들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한 거고요. 원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18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분자는 원자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원자보다 분자의 개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를 보시면 분자의 종류가 원자의 종류보다 훨씬 많다 되겠죠. 원자는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100여 가지가 있고 이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많은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장면들을. 3번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면 물질의 성질을 잃는다. 그래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최종 단위를 이제 우리가 분자라고 했었고요. 4번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라도 원자의 개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분자이다. 됐죠?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예를 많이 드는 게 물하고 과산화수소인데요. 과산화수소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빨간 약이라고 해가지고 상처 났을 때 바르는 빨간 약 있잖아요. 이거는 분자교가 H2O2예요. 이것도 수소, 산소잖아요. 그래서 얘도 쪼개지면 수소와 산소로 쪼개져요. 얘를 바르면은 이게 거품이 난단 말이에요. 뽀글뽀글하면서 그게 산소거든요. 어쨌건 물도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과산화수소도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원자로 되어 있지만 얘는 수소가 2개, 산소가 2개. 얘는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 그러니까 조합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되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물하고 과산화수소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말이에요. 원자의 개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분자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물질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제 물과 과산화수소도 있고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도 있는데 일산화탄소는 CO라고 해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CO2.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연탄가스 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숨을 잃게 만드는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호흡 중에 나오는 그냥 자연스러운 기체잖아요. 그리고 얘가 식물이 광합성에다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체이기도 하고. 근데 일산화탄소는 우리의 목숨을 일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더 빨리 결합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래서 산소가 결합하기 전에 얘가 결합해야 보니까 우리 숨을 못 쉬게 돼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얘는 우리를 죽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죠. 산소 1개, 탄소 1개, 산소 2개, 탄소 1개. 그래서 전혀 다른 성질을 갖게 되고요. 산소와 오존이 있는데요. 산소는 O2라고 하고요. 산소 원자 2개. 오존은 O3. 산소 원자 3개. 얘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그 우리 옥시클린이라고 화장실 같은 거 청소할 때 쓰는 그거 있죠? 뭐지? 락스 같은 거?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무슨 의미냐? 그거는 몸에 닿으면 되게 안 좋잖아. 얘는 살균력도 있고 독성이 되게
강한 애. 그래서 우리 몸에 되게 안 좋은 애. 물론 이제 대기에도 있기 때문에 대기에서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어쨌건 되게 독성이 있는 애고, 산소는 뭐 잘 알겠지만 산소 호흡이 굉장히 필요한 애잖아요. 그래서 성질이 완전히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의 개수와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분자가 만들어진다. 성질이 달라진다.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보시면 여러 가지 분자 모형이 있는데, 우리가 분자의 위에서 원자의 모형처럼 원자끼리 합쳐서 분자 모형으로 여러 가지 분자들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분자 모형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빨간 당구공은 산소 원자, 하얀 공은 수소 원자, 파란 공은 뭐 질소 원자, 그리고 염소 원자, 이런 식으로 딱 이제 단 해가지고 주어지니까 대충의 모양만 보고 찰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산소 같은 경우는 O2잖아. 그러니까 빨간 공이 O라고 돼 있다. 그럼 O가 2개 있으니까 O2다. 그럼 산소 분자가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분자에 대해서 분자식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거 이제 뒤에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원자가 2개 있는 O2다. 그리고 일렬로 이어져 있죠. 물 같은 경우는 H2O인데 산소 하나, 수소 둘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물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산소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구분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조그만 게 수소가 붙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를 수소 2개, 산소 1개 이렇게 분자식으로 나타내고, 분자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큰 공에 이제 약간 기울어져서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배우실 텐데 어쨌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유는 나중에 볼 거고. 그래서 이런 물은 대표적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과산화수소는 이제 산소 둘, 수소 둘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고, 암모니아도 좀 중요하거든요. 물하고 암모니아 이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모니아는 NH3인데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가 3개인데 이렇게 해서 밑에 발이 이렇게 3개가 달린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수소가 3개, 큰 공이 이제 질소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H2O랑 NH3, 그다음 나중에 좀 메테인이라고 해서 CH4도 나중에 배울 텐데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둘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오는 말씀 드릴게요. 암모니아, 질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3개. 염화수소는 뭐 수소 원자 1개, 염소 원자 1개. 그래서 HCl인데 일렬로 돼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4번, 5번 한번 풀어볼게요. 학교 시험에서는 오른쪽에 5번처럼 단 해가지고 요 모양은 뭐고 요 모양은 무슨 원자고 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는 있어요. 분자 식만 기억하고 있다. 자, 4번 분자에 대한 설명이 있고 1번 분자는 물질을 읽는 기본 입자이다라는데요.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입자가 되죠. 성질의 단어 꼭 들어가야 돼요. 가장 작은 입자 X. 2번 분자가 원자로 나눠지면 성질을 잃는다. 그죠? 물 분자가 쪼개지면 수소랑 산소랑 전혀 다른 분자가 되는 거예요. 3번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맞고요. XOO가 되겠죠. 5번 이산화탄소 되어 있고요. CO2잖아요. 그래서 탄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2개. 메테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메테인 나왔네요. 그래서 CH4인데 C를 중심으로 탄소를 중심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일 거예요. 보면 그지? 산소를 중심으로 수소들이 붙어 있고 질소를 중심으로 수소 3개가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얘는 4개니까 사각형식으로 붙어 있겠죠. 정확히는 정사면체로 붙어 있고 하나, 둘, 셋, 넷 정사면체식으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수소. 그래서 비슷한 경향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모양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메테인 같은 경우는 이 탄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4개.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H2O2니까
탄소들, 수소들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넘겨주시고 원소와 분자의 표현인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페이지예요. 시험에 나올 것들은 여기서 여러 가지 원소 기호들을 외우고 분자식들을 외워서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문제를 하게 될 거고요. 앞에서는 그냥 개념적인 거라서 이렇구나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원소를 이제 나타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원소 기호가 쭉 이어질 거고 보통 여러분들은 1번에서 20번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자, 원소 기호 볼게요.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거고요. 현재 사용하는 원소 기호는 뭐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했다 있는데 넘어가고요. 오른쪽에 원소 기호의 변차만 한번 볼게요. 옛날에 원소 기호를 처음으로 그림으로 그림이나 기호로 묘사하거나 표현한 사람들은 연금술사라는 사람들이고요. 화학을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연금술사잖아요. 연금술사들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뭐 현자의 돌이라고 그래가지고 만든 돌이 있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연금술 화학을 실험을 여러 개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화학 실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 연구소에서 연구실에서 각자의 뭐 상징 같은 거를 원소로 정했었어요. 그러니까 통일되지 않았죠. 그리고 각자의 저술에다가 남겼죠. 그래서 원소를 그림으로 나타냈고 각자의 표시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통일되지 않았죠. 그래서 돌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돌턴의 뭐 원자설 그랬잖아요. 돌턴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어쨌건 돌턴 이름만 알아두시고요. 처음으로 이제 원소 기호를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원안에 알파벳이나 그림을 넣어서 나타냈고요. 지금 쓰는 거는 이제 밑에 있는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름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유명한 화학자는 아니니까. 어쨌건 이 사람이 지금 현대화시켰고 원소 이름의 알파벳을 이용해서 지금의 기호, 뭐 수소는 H, 헬륨은 HE, 리튬은 Li, 베릴륨은 B 이런 식으로 최초로 제안해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왼쪽으로 오시면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의 대문자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젠이기 때문에 H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헬륨도 H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겹치기 때문에 그 다음 자 소문자를 써서 HE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수소라든지 뭐 분소라든지 탄소 이런 게 산소, 옥시젠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앞자를 따서 대문자를 써서 하는데 만약에 헬륨처럼 수소와 겹쳐 대문자 그러면은 HE로 시작하는 헬륨이 그치? 그러니까 H 다음에 있는 E를 소문자를 써서 나타낸다. 앞에는 대문자, 그 다음에 겹치면 뒤에는 소문자 이걸 쓴다는 거고요. 네. 네온 같은 경우도 보면 질소는 나이트로젠인데 나이트로젠인데 나이트로젠은 N이잖아. N을 먼저 썼잖아. 그러니까 얘는 네온이니까 N을 못 쓰잖아요. N만 쓸 수는 없으니까 Ne 다음에 E를 갖다 붙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수은 같은 경우는 HG인데 H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기 못 쓰잖아. H를 못 쓰니까 중간에 나오는 G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대문자 첫 자를 쓰는데 만약에 겹치는 게 있다. 그럴 때는 뒤에 소문자를 갖다 붙인다. 그리고 두 자까지만 쓸 수 있다. 알겠죠? 첫 번째가 다시 정리하면요.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의 대문자로 쓴다. 이 알파벳은요. 대부분이 초창기에는 라틴어나 그리스어고요. 최근에는 이제 알파벳이 되겠죠. 영어가 되겠고. 그래서 그리스어나 라틴어, 영어에서 유래한 것들을 이제 쓰게 되고요. 수소를 보시면 하이드로젠이니까 H가 되겠고, 이거는 라틴어예요. 탄소도 라틴어인데 카보늄이잖아요. 그래서 C를 쓰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 헬륨 이것도 라틴어인데 헬륨에서 HE를 쓴다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염소 클로륨인데 이것도 Cl을 쓰죠. 이거는 이제 H 다음에 CH를 쓰면은 표현하기 좀 어려우니까 Cl을 쓰면 클로륨에서 이제 뒷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을 보시면 첫 글자가 같을 때는 중간 글자를 택해서 첫 글자 다음에 소문자를 나타낸다. 이런 규칙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지문에서는 다뤄질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제 밑에 나온 원소 기호를 외워야 된다는 거, 그거를 확인하는 게 나올 거고요. 몇 가지 이제 그냥 추가로 더 적어 보면요. 원소 기호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처음에 우리는 영어만 알지, 영어는 잘 아직 모르지만
대부분 이제 라틴은 더 모르잖아요, 그지? 발음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금 같은 경우가 AU라고 정해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AU가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얘가 아우루, 어우루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루, AU, RUM 이렇게 표현하고요. 같은 게 이제 AG 해서 아르젠. 여기서 생각나는 나라 없나요? 아르헨티나가 있잖아요. 아르젠티나잖아. 여기서 아르헨티나가 여기 은에서 따온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이제 스페인이 식민지로 만든 나라잖아요. 그때 왜 식민지로 만드냐면 은광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은이 많이 나온 나라라서 아르헨티나로 붙인 거예요. 그리고 철 F2라고 쓰는데 얘는 페루 ERRUM. 그리고 황 S라고 쓰거든요. 얘는 썰큘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조금 낯선 단어들이잖아요. 라틴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름들이 다 이상하구나. 금은 골드, 은은 실버인 줄 알았는데, 그죠? 그냥 라틴어에서 나왔구나 하고 외우시면 되고, 금하고 은이 좀 헷갈리거든요. 금은 AU고 은은 H니까 잘 기억해주세요. 자, 3번에 별표 쳐놨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거 다 외우셔야 되고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외우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별표 쳐놓고 한번 그냥 쭉 한번 볼게요. 수소는 H, 중소는 B, 플로리는 F, 알루미늄은 AL, 염소는 CL, 망가니즈는 MN, 스트론튬은 SR, 바륨은 BA, 헬륨은 HE, 탄소는 C, 네온은 NE, 규소는 SI, 아르곤은 AR, 철은 FE, 납은 PB, 금은 AU, 리튬은 LI, 질소는 N, 나트륨은 NA. 나트륨은 NA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소듐이라고요. 그래서 둘 다 같은 이름이거든요. 혹시 소듐 나와도 나트륨이구나 아셔야 되고. 이는 P, 칼륨은 포타슘.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는 칼륨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포타슘이라고요. 이상하죠? K. 그리고 구리는 CU, 은은 AG, 수는 HG, 베릴륨 BE, 산소는 O, 마그네슘은 MG, 황은 S, 칼슘은 CA, 아연은 ZN, 그리고 아이오딘은 I, 백금은 PT. 이렇게 많은 원소 기호가 있는데요. 조금 많이들 연습하셔서 외우셔야 되고, 2학년 되는 친구들은 꼭 이제 중간고사 때 꼭 나오기 때문에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우리 6번, 7번만 하고 좀 쉴게요. 자, 원소 기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돼 있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6번 원소 기호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원소 기호의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나타난다고 했고요. 3번 원소 기호는 반드시 두 글자, 반드시는 아니고요. 원래는 한 글자로 쓰되 두 글자까지 인정된다. 알겠죠? 겹칠 때문에. 4번 현재 사용하는 원소 기호는 돌턴이 제안한, 지금은 베르셀리우스라는 학자가 제안한 거고요. 돌턴은 현대적인 원소 기호의 최초라고 생각하십니다. 7번 헬륨은 H, 각자 쓸 수 있겠죠? 기억은 HE라고 쓰면 되고요. 니은은 LI 쓰시면 되고요. 디귿은 질소, 그리고 리을은 플루오린, 미음은 나트륨, 비읍은 MG, 마그네슘이고요. 염소는 CL,
철은 Fe, 그리고 아연은 Zn이고요. 요거 뒤에 가면 연습하는 거 있거든요. 26페이지, 24, 25. 요거 이따가 한번 해볼 거니까 한번 잘 기억했다가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10분만 쉬자.